집값도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죠. 그냥이 아니고 엄청 폭락, 되게 추울 만큼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떤 이유로 내년에 집값이 떨어지는지, 절대 집을 사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차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이 대세 하락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 집을 살 사람들은 이미 집을 다 사버렸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근거가 뭔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2022년 11월 뉴스예요. 그리 오래된 건 아니에요. 11월이니까 벌써 한 달 전인데요. 보시면은 작년 집값 가장 비쌀 때 연끌 내 집 마련 100만 명이 넘었다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100만 명이나 작년 한 해 동안 거래를 했는데 연끌족이라는 거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통계청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무주택자가 집을 사서 이제 소유권자, 유주택자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2021년 한 해만 100만 명이 아까 넘었다 했잖아요. 103만 6천 명. 이 사람들이 무주택자였는데 유주택자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연끌로. 네. 내가 돈이 있어서 집을 산 게 아니고요, 대출을 최대한 끌어 모아서 집을 산 사람들이 작년에 100만 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집을 많이 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원래는 지금 살 필요가 없었는데, 내지는 지금 안 사도 되는데, 여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았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이 그래프 요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자료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리치고에서 보여주는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래프가 굉장히 높게 나오죠. 다른 연도수랑 비교해 볼 때 확연히 그래프가 높아요. 이 뜻은 거래량이 많이 생겼다는 뜻이고, 거래가 많아야 집값도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요것뿐만 아니라 요런 그래프도 한번 볼게요. 거래량과 매물량을 확인시켜주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2006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의 그래프를 쭉 나열을 한 거예요. 이 그래프 보이시죠? 보시면은 그래프가 주황색으로 붉은 빛을 띠는 것들은 거래량이 평균치를 상회하는 거고요, 요 푸른 빛을 내는 것들은 평균치를 하회하는 겁니다. 평균은 여기 보시면은 요 점선이 보이실 텐데요, 점선은 평균 12,693건, 그러니까 12,700건 정도가 매달 경기도에서는 거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2019년을 보시면은 주황색을 띠고 있잖아요. 여기는 거래량이 2만 건이 넘어요. 2만 1,000건. 그리고 거래가 제일 많이 된 2020년 2월에는 3만 3천 건. 제일 그래프가 높은 거는 2020년 6월은 3만 6,900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거래가 많이 됐잖아요. 거래를 많이 했다는 뜻은 또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은, 이미 내년 후년에 집을 사야 될 사람들인데 땡겨서 지금 다 거래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매달 경기도에서는 평균 12,700건이 거래가 되는데, 이 거래량을 보시면 2020년 6월에는 36,900건이니까 약 37,000건이에요. 평균치보다 이미 2만 건 정도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차이잖아요. 이분들은 내일이나 내년에 사셔야 되는 분들인데, 야,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지금 빨리 사야 돼 하고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서, 집을 잡기 위해서 이미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다 사신 거고요, 지금 안 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당장은 살 계획이 없는 사람이거나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후에 집값이 당장 떨어진다 하더라도 들어오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기존에 있던 평균치를 2만 건 이상 상회하는 그런 거래량이 계속 보여왔다 보니 당분간 매매 수요자들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는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공급량이 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요는 줄어들었는데 공급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경제신문에 이런 게 있어요. 미분양 얼마나 심각하면 관리비 내드립니다. 1억 5천 할인까지 하는 파격 혜택, 이런 제목으로 미분양이 심각하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구글에서 미분양을 검색해 봤어요. 미분양에 관련된 뉴스가 분양 한파에 미분양 6만 가구 넘었다. 수요자 76%가 내년 아파트 미분양 늘어날 것이다. 해서 이렇게 쭉 미분양 관련된 이야기만 수두룩해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 그래프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리치고에서는 미분양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마찬가지 경기도를 기준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200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11월까지 미분양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붉은색이 있는 거는 미분양이 많은 때였고요. 요 초록색은 미분양이 평균치 이하, 그러니까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아파트들이 적은 거죠. 양이 적은 건데요. 보시면은 경기도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평균 13,800호의 집들이 미분양으로 남아 있었어요. 매달 그렇다는 뜻인데요. 보시면은 2007년 말까지는 푸른빛이었다가 이제 붉은빛으로 바뀐 게 2008년 넘어오면서 2008년부터는 미분양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이때가 언제냐면은 집값이 계속 올라갔다가 경기 침체가, 부동산 침체가 되던 시기였어요. 리먼브러 사태 이후부터 계속 집값이 안정화 상태였고 좀 침체기였거든요. 요때는 계속 미분양이 이렇게 많았었는데요. 언제부터 미분양이 조금 주는 게 확인이 되냐면은 2014년부터는 미분양이 거의 소진되기 시작합니다. 평균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죠. 물론 잠깐 올라가긴 했는데요. 요때 올라갔지만 다시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아예 미분양이 평균 이하로 떨어져요. 그랬다가 미분양이 제일 적은 때가 언제냐면은 여기 2021년 10월 정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되면은 미분양이 채 1000세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아직은 평균 이하긴 한데요. 그래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보입니까? 보이시죠? 2022년 10월에는 경기도 기준으로 5,000세대 이상이 미분양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 미분양은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잖아요. 그쵸? 분양가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뉴스 보셨죠? 관리비를 내준다. 1.5억 원을, 1억 5천을 할인해준다.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미분양이 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입주 물량 한번 볼까요? 경기도에서는 매년 입주 물량이 평균 6만 6천 가구입니다. 6만 6천 가구의 아파트들이 매년 공급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2022년 올해의 입주 물량이 9만 2천 세대였어요. 9만 2,970세대니까 9만 3천 세대네요. 9만 3천 세대가 공급이 됐는데요. 내년에 볼까요? 여기 보랏빛 나는 막대기 보이죠? 2023년 9만 8,949세대, 그러니까 9만 9천 세대가 또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파트는 특성상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바로 공급을 스톱할 수가 없잖아요. 지어진 게 계속 있으니까 2년 전, 3년 전부터 계속 짓고 있잖아요. 얘네들은 팔아야 되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23년에 완공 예정인 이 9만 9천 세대와 2024년에도 8만 5,762세대, 이거 어떡할 거냐고요. 계속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처럼, 올해처럼, 작년처럼. 하지만 거래하고자 하는 분위기는 이미 쑥 내려앉았거든요. 이 아파트들이 과연 그대로 다 분양이 완료가 될까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 미분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격을 낮추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입주 물량이 계속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기 어렵습니다.